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을 앞두고 머릿속으로 대화를 수없이 되풀이하며 연습합니다. 어떤 모습의 나를 보여줘야 넌 너무 예민해라는 지겨운 잔소리를 피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면서 말이죠. 사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꿰뚫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요. 혹은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을 일부러 던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상대방이 당신의 통찰력에 너무 쉽게 속을 내보인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마치 천천히 알아가는 듯한 연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완벽한 번역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을 조종하고 있어 라는 날카로운 통찰은 곧바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역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부드러운 질문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마라톤을 뛴 것보다 더 지친 상태로 사교 모임을 빠져나옵니다. 사람들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모든 인식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편집해야 하는 그 엄청난 정신적 노동 때문입니다. 결국 정확한 것으로 드러날 통찰에 대해 오히려 사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라는 말로 운을 떼면서 말이죠. 당신은 스스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요. 어느새 당신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어휘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보는 것을 묘사하는 풍부하고 정밀한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환상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세심하게 정제된 언어. 당신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심리적인 난민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당신의 본연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자신을 맞추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상을 연기하는 이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당신은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모습이 진짜 나였는지 서서히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이토록 지치고 고통스러운 심리적 분열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심리학의 거장 칼융이 기록한 내양 직관형의 가장 위험한 생존 방식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방식이 효과가 없어서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작동한 나머지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57년 칼융은 한 인터뷰에서 수십 년간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상담하며 얻은 임상적 관찰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는 심리적 적응에 너무나 능숙해진 나머지 자신의 진솔한 반응, 타고난 본능, 진정한 목소리에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된 환자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심리적 분열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은 피로감은 당신의 예민함 때문이 아닙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의 정신이 그 예민함을 숨기기 위해 발달시킨 보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오해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이 아닌 연기하는 당신의 모습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정체된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당신의 심리적 본성을 거스르며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보상이론에 따르면 당신이 자신의 주기능인 직관을 억누를 때 당신의 열등 기능인 감각이 만성적인 신체 증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관계는 거짓된 기반 위에 세워지고 당신의 경력은 진정한 능력의 표현이 아닌 유능함의 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적응에 능숙해질수록 겉으로는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융이 관찰한 대로 당신의 진정한 심리적 핵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실제 임상 기록을 통해 이 심리적 분열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것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심리 기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개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법을 배운 환자들을 위해 융이 개발했던 통합의 방법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은 그의 임상 경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을 무의식적으로 겪는 대신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예민함에서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융이 만난 가장 유능한 치유자, 리더, 그리고 변화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내적 인식과 예적 적응 사이의 분열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생존 방식을 의식적인 기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양 직관형으로서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과 겨우 생존하는 것의 차이는 그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과 타고난 재능을 잃지 않으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능숙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 당신이 이토록 힘겨운 이중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융이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무엇을 관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 특정 심리 유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양 직관형이 만약 자신이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을 그대로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오해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의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들어볼 수 없을 겁니다. 융의 이 관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그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비밀을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도록 배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건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진솔함보다는 침묵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친 반복된 경험들 말입니다. 둘째, 그는 그들이 타고나길 비밀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오해받은 후에야 비밀스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닌 환경에 대한 반응적 행동입니다. 셋째, 융은 이 학습 과정이 너무나 완벽해서 당신은 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들어볼 수 없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에게만 자신의 인식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융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큰 단점을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장점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단점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조차 진정한 정서적 연결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당신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심리를 즉각적으로 읽어내는 비범한 능력이 더욱 정교하게 발달한다는 점입니다.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모르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갑자기 내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은 상대방의 심리에 대한 거의 완벽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이러한 인식을 섣불리 공유하는 것의 대가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조각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임상적 관찰이 중요해집니다. 그는 이 적응적 분열이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심리 시스템 전체에 걸쳐 그가 보상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시킵니다.
당신의 주기능이 내향 직관일 때 당신의 열등 기능은 외향 감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물리적 현실,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신체적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정신이 이러한 불균형을 무한정 견딜 수 없다고 관찰했습니다. 그의 임상 기록에서 그는 무의식이 어떻게 열등 기능을 통해 보상하려고 시도하는지 기록했습니다. 내향 직관형이 무엇보다도 가장 억압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감각이며 이것이 그의 무의식 전체를 물들입니다. 이는 원시적인 성격의 보상적인 외향 감각 기능을 낳습니다. 이 무의식적 인격은 다소 저급하고 원시적인 수준의 외향 감각 유형으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습니다. 본능성과 무절제가 이 감각의 특징이며 감각적 인상에 대한 비정상적인 의존성과 결합됩니다. 융이 그의 실제 상담에서 관찰한 것을 살펴봅시다. 이 보상 기능은 원시적인 감각 추구, 신체 활동에 대한 강박적인 행동,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질병과 만성 피로, 빛, 소리, 질감, 군중에 대한 압도적인 반응, 그리고 현실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대상이나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융은 이것이 의식적인 마음이 신체와 현재 순간으로부터 너무 분리되었을 때 무의식이 물리적 현실과의 연결을 강제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많은 내향 직관형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체 증상, 만성적인 탈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압도적인 민감성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눈치 문화의 극단적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기분과 상황을 끊임없이 살피고 자신을 맞추는 사회적 기술을 넘어 이제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가며 생존하는 심리적 기제인 셈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물리적 현실과의 단절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무의식적이고 종종 파괴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탈진은 단순히 사회생활의 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적 인식 세계와 외적 적응 행동 사이의 분열을 보상하기 위해 당신의 심리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 상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융의 임상적 관찰이 당신의 일상 경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 심리적 파편화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호작용에서 두 가지 뚜렷한 모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두 모드는 너무나 분리되어 어느 쪽이 진정한 자신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융은 친밀한 관계에서 두 가지 뚜렷한 자아가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인식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파트너의 심리를 명확하게 보고 그들의 무의식적 동기를 이해하며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연기하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천천히 무언가를 발견하는 척하고 당신이 이미 예측했던 일에 놀라는 척하며 즉각적인 알미 아닌 자연스러운 관찰처럼 보이도록 통찰을 드러낼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이것은 깊은 친밀감의 장벽을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덜 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당신의 반응을 편집합니다. 당신이 즉시 이해했던 것들을 점진적으로 깨닫는 척합니다. 이미 답을 아는 질문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예측했던 행동에 놀라는 척합니다. 너무 과해 보이지 않기 위해 통찰을 언제 드러낼지 신중하게 타이밍을 잽니다. 융은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장벽을 만든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연기하는 자아와 사랑에 빠집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상적인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 버전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당신의 인식하는 자아는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융은 또한 이러한 분열이 직업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내향 직관형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심리적 인식 능력을 활용하는 직업, 예를 들어 의료, 상담, 교육, 경영 등에 끌린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업들이 종종 직관적인 알매 방식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당신은 환자의 감정 상태를 즉시 감지하지만 그것을 임상적 관찰로 포장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합병증을 예측하지만 그것을 경험에 기반한 우려로 제시합니다. 가족 관계의 역학을 즉시 알지만 그것을 관찰된 상호작용으로 기록합니다. 융은 이것이 일 자체에서 오는 피로가 아니라 직관적인 통찰을 직업적으로 수용 가능한 언어로 끊임없이 번역해야 하는 인지적 부하에서 오는 탈진을 만들어낸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는 즉각적인 심리적 인식에 기반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한 정교한 합리화를 개발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의식적인 신체 전략에 대한 융의 관찰이었습니다. 당신의 열등한 감각 기능은 당신을 환경 자극에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신은 심리적 압도를 관리하기 위한 특정한 신체 전략을 개발합니다. 융은 환자들이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각적 연결을 통해 직접적인 심리적 전송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정신이 에너지 보호막으로 해석하는 물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벽에 등을 대고 앉는 자리를 선택하여 심리적 노출을 통제합니다. 융은 또한 당신 자신의 감정적 내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흡수된 물질 사이의 혼동을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신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경계를 억압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심리적 내용과 다른 사람의 감정적 물질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유도 모른 채 우울해집니다. 명백히 다른 사람의 것인 불안을 경험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떠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심리적으로 해로운 측면은 기능 억압의 지속적인 인지 부하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여러 단계의 처리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즉시 심리적 역학을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안전한지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조심스럽게 편집된 버전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의 좌절감과 당신이 흡수한 모든 감정적 내용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해냅니다. 융은 이것을 타고난 왼손잡이에게 하루 종일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의 심리적 본성을 거스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정신적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보호적인 언어 패턴을 개발합니다. 이 관계는 나쁘게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여기 역학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 어머니는 죄책감으로 널 조종하고 있어 대신 엄마와의 상호작용 패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언어적 편집은 진정성의 파편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항상 그것을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것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자연스러운 목소리와의 접점을 잃기 시작합니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위적인 표현을 개발합니다. 실제로는 확신하는 인식에 대해 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건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융은 이것이 당신 자신의 인식에 대한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불확실하게 표현하도록 훈련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적 분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까요? 융의 임상 관찰은 수십 년간의 실천을 통해 기록된 구체적인 악화 패턴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 대가는 정체성의 파편화입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감정이, 그리고 인식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각색된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융은 환자들이 내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또는 내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옮아온 건지 구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신체화입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편집에 필요한 경계태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휴식을 취해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피로, 설명할 수 없는 두통과 몸살, 소화기 문제와 수면장애, 빛, 소리, 군중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이 나타납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당신의 정신은 몸을 통해 현실에 발을 붙이려 하지만 그 방식이 혼란스럽고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본질적으로 심리적 분열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소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각색된 페르소나와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에 능숙해질수록 관계 속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친 결혼 생활에서도 배우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느낌을 받는 환자들의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발전의 정체입니다. 당신의 타고난 재능은 완전히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미개발 상태로 남습니다. 당신의 경력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타고난 강점이 아닌 각색된 기술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는 지속적인 느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재능이 적응된 페르소나 아래 너무 깊이 묻혀서 그들과의 접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러한 대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복합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분열은 더 정교해지고 각색된 페르소나는 더 경직되며 진정한 자아는 더 깊이 묻힙니다. 많은 내향 직관형들은 결국 보상의 위기에 도달합니다. 무의식이 더 이상 분열을 유지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는 종종 우울증, 불안, 불가사의한 신체 증상 또는 의미의 위기로 나타납니다. 외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삶이 공허해졌다는 깊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융이 단지 문제를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임상 작업을 바탕으로 두세 개를 성공적으로 연결한 내향 직관형들을 위한 구체적인 통합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치유는 융이 의식적인 인식이라고 부른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분열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는 대신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융이 언급했듯이 목표는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그것에 의해 선택당하는 대신 당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열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식을 편집하거나 억압하는 특정 순간,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 불확실성을 연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감정적 내용을 흡수하는 순간, 그리고 진정한 반응 대신 각색된 반응을 제공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환자들에게 이러한 패턴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추적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융이 의식적인 보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열등한 감각 기능이 증상과 강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의도적으로 물리적 현실과의 연결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 요리, 공예 또는 현재 순간에 집중해야 하는 운동과 같이 당신의 몸과 현재 순간에 연결하는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물리적 현실과 정기적으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감각 개발은 내양 직관형들이 물리적 환경 자극과 심리적 에너지 판독, 자신의 감정 상태와 흡수된 감정 내용, 직관적 인식과 불안한 투사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식 공유에 있어서의 의식적인 선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당신의 진정한 인식을 공유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통합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진실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적인 억압이나 무의식적인 폭로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된 환자들은 다른 관계에 대해 다른 수준의 진정성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심리적 편집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 관계를 식별합니다. 그들은 수용 가능한 맥락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존중하는 전문적인 틀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장 깊은 치유는 내양 직관형들이 자신의 인식 세계와 다른 사람들의 더 전통적인 이해 방식 사이에 다리를 놓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번역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통찰을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확정적인 진술로 공유하는 대신 융은 환자들에게 그것을 협력적인 탐구로 구성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내 여동생이 널 조종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내 여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같이 탐색해볼 마음이 있니?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의 임상 작업은 심오한 통찰을 드러냈습니다. 이중생활은 제거해야 할 심리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탈진은 당신의 심리적 설계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인 통합이 아닌 무의식적인 보상으로부터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예민함을 억압하는 것이 탈진을 만듭니다. 당신의 인식이 너무 강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숨겨야 한다는 필요성이 내적 압력을 만듭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의식적으로 능숙하게 당신 자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생활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마스터할 대상입니다. 목표는 두 세계, 즉 즉각적인 인식의 세계와 점진적인 이해의 세계 모두에 능통해지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통합된 내양 직관형들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다른 이해의 세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방법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좋은 직관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신뢰받는 조언자가 됩니다. 그들은 다가올 일을 보고 공포나 저항을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이방인처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기보다는 연결을 만들고 두려움보다는 신뢰를, 압도감보다는 희망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관리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다듬고 공유해야 할 선물입니다. 이중생활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통합을 통해 당신의 가장 큰 강점과 세상에 대한
가장 심오한 기여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않는 척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능숙하게 공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두 세계 사이의 분열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그 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시작하겠다는 선택. 융이 그의 임상 작업을 통해 관찰했듯이 내양 직관형들이 자신의 인식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기술을 개발할 때 그들은 단지 자신의 심리적 분열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관계, 조직, 그리고 사회 자체의 분열을 위한 치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두 세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사이의 의식적인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않는 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을 능숙하게 공유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것을